안녕하세요. 윤선박센장TV 윤서입니다. 드디어 마무리했습니다. 청기의 칼럼 목표. 청기의 글쓰기는 나의 삶의 흔적이 되었습니다. 2023년 1월 15일 새벽 나의 목표 청기의 칼럼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홀가분합니다. 2006년 8월 4일 날 첫 번째 칼럼을 쓰고 시작한 이후에 청기의 칼럼을 쓰는데 16년 4개월이 걸렸습니다. 나의 자산이고 흔적입니다. 내가 살아왔던 증거이기도 하지요. 16년 동안 글을 쓰며 살아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은 지났습니다. 16년 내가 글을 쓰지 않았다면 나에게 지금 남는 것은 무엇일까? 나이, 재산, 아이들, 몸, 경험, 실체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라는 존재, 나는 무엇을 해왔었는가? 무엇을 생각하면 살았는가? 나의 존재는 무엇을 남겼는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끼쳤는가? 그 무릎에 대한 칼럼은 답일지도 모릅니다. 썼기에 남아 있습니다. 청기의 글쓰기는 목표를 세웠기에 이루어졌습니다. 2006년 공식적으로 첫 번째 칼럼을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도 일기, 리포트, 대학 논문, 학회 논문 많은 글을 써왔지만 나만의 글, 현장에 있었던 이야기를 쓰고 싶었습니다. 2006년 8월 처음으로 내 이름 걸고 글쓰기를 해보자고 결심해 윤선 박사 현장 칼럼 1이라는 흔적을 블로그형 카페 윤선 마케팅 네트워크에 남겼습니다. 그곳에 가보시면 첫 번째부터 첫 번째 칼럼까지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 글을 쓰면서 앞으로 내 인생에 적어도 1000개의 칼럼을 쓰고 싶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한두 개 쓸 때는 언제 1000개가 되겠는가 했더니 16년이 지나 포기하지 않으니 오늘 그 목표가 달성되었습니다. 참 처음에는 언제 그렇게 쓸까 많이 생각했었죠. 홀가분합니다. 1000개의 목표는 나에게 너무나 먼 이야기였지만 목표를 정했기에 계속 꾸역꾸역 글을 써낼 수 있었습니다. 처음 글을 쓸 때는 이것도 글이냐 그렇죠. 남에게 보여주기 창피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이런 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까? 또 박사가 글을 쓰면서 이것밖에 되지 않나? 나와 같은 박사와 동료들이 볼까봐 걱정되어서 인터넷에 올리지 못하고 비공개로 글을 적었습니다. 2006년 8월 4일 새벽 전날 강의를 다녀와서 새벽에 컴퓨터 앞에 앉았는데 갑작스럽게 드는 생각. 누가 보겠어? 그냥 내 생각을 적어놓자. 안 보면 말고. 그리고 쓴 글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글을 올리면서 남들에게 맞추지 말자. 그렇죠. 눈치 보지 말자. 모든 사람에게 공감받으려고 쓰지 말자. 관심이었으면 읽지 않을 것이고 그냥 흘려보내면 된다. 누군가 글을 읽어주지 않아도 보아주지 않아도 된다. 내 생각을 기록할 뿐이다. 혹시 내 생각에 공감하고 도움이 된다면 그 한 사람을 위해 글을 쓰자. 한 사람을 위해 글을 쓰자. 글쓰기는 현장의 고민을 듣는 것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현장에 강의를 가면 사람들과 이야기를 합니다. 귀중한 정보를 나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이 바로 현장의 소리에 민감하겠다 보니 그것을 기록하고 싶었습니다. 아니,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또 말하고 싶었습니다. 누군가에게 했던 이야기가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글을 쓰자.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강의 중 질문을 받고 나면 차를 타고 오는 내내 생각에 잠겼습니다. 왜 그 질문을 했을까?
그냥 지날 수 있는 것이었지만 그것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 질문의 답은 어떻게 해야 할까? 예를 들어 박사님, 농업인이 마케팅까지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16년 전에 받았다면 그 질문에 대한 것을 혼자 고민했습니다. 내 생각을 처음으로 돌아가서 왜 그들이 마케팅을 해야 할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당연하지 않다고 가정하고 다시 접근하면서 나만의 논리를 만들어냈습니다. 글을 쓰기 위해 책을 읽었습니다. 책은 나에게 귀중한 글밭이었습니다. 글밭에서 보물을 캐내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나의 책 읽는 자세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 뒤에 보면 책들이 좀 많이 있죠. 책을 한 권 읽으면 그 책에는 한 장 한 장에 밑줄이 쳐져 있고 그 밑줄 옆으로는 내 생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책에서 글감을 찾고 그 책을 기록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면 읽었던 책 글감을 중심으로 새벽 칼럼을 써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권의 책을 읽으면 몇 개의 칼럼이 나왔습니다.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작가와 함께 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왼쪽 양복 주머니에 보면 항시 글쓰기 수첩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도 글감이 떠오르면 휴게소에서 차를 멈췄습니다. 거기에서 글을 막 써내려가기 시작했죠. TV 드라마 보다가도 공감나는 내용이 있으면 바로 글쓰기를 시작하였습니다. 나의 침대 머리맡에는 항상 펜과 메모지가 있습니다. 잠을 청하다가 아니면 새벽에 일어나 어떤 생각이 떠오르면 펜을 들었습니다. 순간순간 기억나는 것을 놓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원래 머리가 좋지 않아서 오래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생각나면 무조건 키워드를 적어 놓습니다. 글쓰기를 하다 보면 그때는 정말 중요한 일이었고 문제였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 글이 떠오르지 않을 경우가 많습니다. 떠오르는 글, 그 섬광을 딱 잡아야 됩니다. 항상 그것을 정리해야 되죠. 글의 소재는 다방면에서 찾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의 소리였습니다. 현장에서 나온 여러 이야기를 기록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기록하려면 더 민감해져야 합니다. 농업 정책의 쓴소리를 하고 방향성을 제시하려는 글을 쓰기도 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었죠. 이 정책 이야기. 두 번째는 내가 현장에서 가장 이야기하고 싶은 농산업 마케팅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마케팅이 무엇이고 농업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나의 비전이 농산업 마케팅의 새로운 길을 만들다 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계속 그것을 찾았습니다. 네 번째는 현재 어려움을 겪는 세 번째는 경영자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였습니다. 경영자의 변화를 관찰하고 이들이 과정을 함께 해오다 보니 조금씩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또 아들 둘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를 썼습니다. 어떤 때는 아들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말로 하면 잔소리하는 것 같아 그냥 글을 써서 한번 보라고 말했습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여기저기서 보고 들은 것이 있으면 글을 남기려고 했습니다. 무엇을 써야 하고 쓰지 않아야 하는지 경계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냥 머릿속에 떠오르면 써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글쓰기는
정말 새벽이 최고였습니다. 몇 시간 운전하고 강의하고 다시 운전하고 오면 몸이 피곤합니다. 저녁을 먹고 조금 지나면 피곤기가 와서 잠을 청하죠. 잠을 일찍 자니 자연히 새벽에 일어나는 습관이 길러졌습니다. 윤 박사의 새벽을 깨우며 라는 것은 그렇게 붙여졌습니다. 새벽 4시나 4시 반이 되면 잠을 깨고 그때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새벽은 오롯이 나만의 시간입니다. 전화벨 돌리지 않고 눈과 옆을 지나가지도 않습니다. 세상 시끄러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새벽 어둠이 걷히고 동트기 시작하는 밖을 보면서 그날 칼럼은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글이 마무리되면 뿌듯합니다. 나의 삶의 하루가 알차다는 생각과 해냈다는 성취감이 듭니다.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싶은 생각이 납니다. 천개의 글쓰기는 응원글이 읽기에 가능했습니다. 새벽에 글을 쓰고 SNS 글을 올리면 글을 본 사람이 좋아요를 눌러주고 댓글을 달아주며 나를 응원해 주었습니다. 누군가 내 글을 보고 있다는 것이 신기했고 공감해 준다는 것에 대해 더 재미를 느꼈습니다. 천개의 글쓰기를 같이 한 사람이 많습니다. 글은 혼자 써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보아주는 사람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글에 대한 평가도 많이 해주었습니다. 200개가 넘는 공유를 해주는 것도 있었습니다. 반응이 없는 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반응이 끊었건 모두가 나의 소중한 글입니다. 누군가에게 반응을 많이 받기 위해 글을 썼다면 나의 글쓰기는 중단되었을 것입니다. 응원의 힘이 되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댓글에 연연하지 않고 내 생각을 묵묵히 적응하는 것이었습니다. 글쓰기는 바로 이 책 4권에 저자라는 선물을 안겨주었습니다. 글쓰기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글쓰기는 계속 하다 보면 여기저기 연락이 왔고 쓴 글을 묶어서 책으로 만들면 어떻겠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는 책을 쓰기 위해 글을 쓰기도 하였습니다. 1000개의 글쓰기 중에 70개의 꼭지만 모아도 한 권의 책이 되었습니다. 쓴 글을 토대로 글을 살을 붙이고 자료를 찾아서 내용을 연결하다 보면 어느덧 책이 되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제목을 써놓고 자료를 찾고 고민해서 그 다음날 글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나온 책이 2020년에 해바라기 마케팅, 2014년에 작은 변화의 힘, 그리고 2019년에 기농창 위급부터 시작하자, 그리고 하루를 디자인하다는 2021년에 나왔습니다. 지금도 저 책을 한 권 쓰고 있습니다. 그 책을 쓰면서 또 이제 나의 강의 그동안 해왔던 것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은 더 일찍 잠을 깬 것 같습니다. 새벽 3시 20분. 일어나면서 번뜩 제목이 생각났습니다. 천개 글쓰기. 나의 삶의 흔적. 그동안에 글을 써왔던 것을 한번 되돌아보고 싶었습니다. 이 영상도 시간이 지났지만 다시 그때 썼던 칼럼을 그대로 읽는 이유는 기록하고 싶었습니다. 지금 영상 기록을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떻게 글을 써왔고 어떤 생각으로 남겼는가. 1000개의 글쓰기, 어떻게 보면 자축하는 날입니다. 자축하는 영상입니다. 목표를 이루고 나면 허무하다고 하지만 나는 아주 꽉 찬 느낌입니다. 내 hom과 같은 글 1000개의 글이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1000개의 글 1001번째, 1002번째 앞으로 계속 써 나갈 것입니다. 16년 만에 1000개의 글을 썼으니 이제 앞으로 남은 16년 아니면 20년
얼마의 글이 써 내려갈까요? 그것은 나의 삶의 흔적이기 때문에 계속 글을 써 내려갈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혹시 글쓰기를 도전하시는 분들에게, 흔적을 남기고 싶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